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만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한 고위 공직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사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현장들을 쭉 둘러보고 느낀 소감이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불법 활동을 하는 민노총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불법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공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 공권력이 살아있으면은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은 숨게 되어 있고, 법을 지키는 건전한 시민들은 당당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을 사실상 조폭 집단으로 본다. 조폭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본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물을 볼 때 항상 법을 기준으로 본다.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법을 무시하는 집단은 범죄자로 다룬다.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상대로 본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걸렸다 라고 풀이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상당히 무섭게 보인다. 왜 무섭게 보이느냐? 법대로 하니까 무섭게 보인다. 법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 자신도 처음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 귀에 속 들어오는 게 공권력이 살아있다. 민노총을 조폭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정부가 민노총을 조폭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은 이번 사태의 주무 장관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폭 행위 당장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개 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한 화물기사가 보내온 장관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난 6월 파업 때도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차로 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화물연대에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습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인용한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원희룡 장관 더블코트하고 민노총은 조폭, 더블코트 닫고 누가 지나치다 하겠나? 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화물기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이번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나섰다. 동조 파업으로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얼마 전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건설 인력 채용 강요, 기계와 장비 사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횡포가 심하고 사례도 다양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틀어 민원을 유발한다고 한다. 노조끼리 건설 현장 이권을 두고 패싸움도 한다. 조폭 행태와 똑같다. 민노총의 조폭적 행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부산경찰청은 4일 부산 신항 인근 도로에서 새 총으로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1명을 구속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깨진 유리창 파편에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이 차가 인도를 덮쳤다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노조를 폭력 면허처럼 들고 조폭 행태를 자행하는 이들을 보면 법치국가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의 폭력은 지난 정부가 이들을 무조건 비호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민노총 폭력을 멈출 수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재개발공사 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현장을 찾았던 한국노총 조합원 등 근로자 2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 공정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며 현장을 점거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며 추위에 떨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노조끼리 이런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말을 들어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건설 현장의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특별 단속을 총괄하며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가지고 사건을 챙긴다고 합니다. 경찰은 노조 등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리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 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처럼 민노총, 불법 행위를 하는 민노총을 비호하기 시작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인 법대로 한다가 펼쳐질 수 있는 이제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우리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민노총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서 도전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 잘 걸렸다 할 겁니다. 잘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좌우나 이런 것보다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며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좌든 우든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링컨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좌든 우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포용을 해야 하는데 다만 법을 지켜야 한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이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작금의 이 파업 기획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민노총은 일종의 범죄 집단이다. 범죄 중에서도 혼자 하는 범죄와 조직으로 하는 범죄와 일회성으로 하는 범죄와 상습적으로 하는 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다중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범죄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여러 사람들을 잡아넣고 전직 대통령부터 아주 많은 공직자를 처벌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주로 문재인 정권 편에 서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했는데, 조국 수사 때부터는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의 문제도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내고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법대로 한다 하는 것은 이미 그 공정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는 데 대해서 당신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하는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래 되면은 한국에서 지금 법을 무시하고 있는 세 집단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민노총, 이재명 세력, 민주당 세력, 그리고 문재인, 그 뒤에는 김정은이가 있죠. 지금 민노총이 겁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전했다가 이제 더 말려가지고 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 직전까지 몰려가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종북과 부패 세력 그리고 깽판 세력의 이 연합체제를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공권력을 살려서 국민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을 밀어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조폭편을 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